3살 어린 아이가 사지마비의 이런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약 7억 원의 위자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품 윤앤리의 김주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 조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어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근로자 한 명이 숨진 건데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를 낸 건데 이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사고 승용차 위에서 심폐소생술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대관령 나들목 근처에서 30살 전모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1톤 트럭을 덮쳤습니다. 네,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사건인데요. 이게 실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정상적으로 2차로를 막아두고 공사를 진행했던 차량을 무면허인데다가 음주운전자가 이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면서 충격을 하여서 교통 사고를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 당시 당사자는 바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가지 계속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한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무면허인데다가 음주운전자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돼? 라는 견지에서 다시 한번 영상 보고 오시고,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 그랬었죠, 그죠? 렌터카 회사였어요. 렌터카 회사. 이 차량은 렌터카 차량이었고, 렌터카 회사는 이 사람이 운전면허증도 정상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큰 과실이 없다라는 거죠. 네가 뭐 무면허 운전을 해도 내가 한번 슬쩍 봐줄게, 이런 정도의 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의의 무면허 운전이니까 나 손해배상하지 못해 라는 그런 책임은 일단 배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가 또 그런 주장을 하긴 했어요. 2007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물론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서 모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면책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상황에 따라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건은 명백하게 면책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보험사는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공사를 하고 계셨던 그 인부께서도 과실이 있지 않느냐, 안전조치를 다 했니? 라는 거예요. 무슨 뭐 라바콘의 설치라든지 공사 시작점을 알리는 어떤 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하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였었지만 또 실은 그런 것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또 사실 조회까지 신청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이 펼쳐졌었는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요, 각종 언론사에서 주목했던 사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자분들이 앞다퉈서 사건에 대한 생생한 현장을 담아냈기 때문에 현장의 답이 기사 속에 있었습니다. 피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안전표지 미설치라든지 라바콘의 어떤 비정상적인 설치라든지 공사를 알리는 어떤 그런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과실 부분이 기사 영상에 그대로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기사를 직접 법정에서 재생을 하였고요. 모든 관계자들이, 그 재판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방어를 해낸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특수위자료 부분이에요. 2017년에 대법관 회의로서, 그러니까 법관 회의로서, 우리나라 위자료라는 것이 충분한 어떤 그런 피해 배상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 도주차량, 난폭운전, 혹은 12대 중과실의 중환사안, 이런 어떤 위법성, 거의 고의에 준하는 위법의 어떤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좀 위자료를 증액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한 경우에도 지금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가 1억 원 정도라는 거. 이렇게 직접 비교해드리면 좀 슬프긴 하나, 단적인 비교로는 고급 차량 값도, 그죠? 예.
저는 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어떤 그 불법성이 가중된 고의에 준하는 이런 피해자의 피해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증액하자라는 것이 바로 그 법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서 일단은 이런 사건에서는 2억, 더 불법성이 보이는 경우는 3억까지 이제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데,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많이 찾았었고, 분명히 뭐 다른 좋은 자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스페인 하원 의원 자료에서 좀 좋은 걸 찾았어요. 스페인 하원 의원 자료 중에서 독일 교통사고에 대한 그 대인 배상에 관한 쟁점이 좀 대두가 되었는데, 비슷해요. 우리나라와 같이 위자료 인정되고, 만약에 뭐 지금 사망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았던 비용이라든지 향후 치료를 받아야 할 비용이라든지 그에 수반된 다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뭐 그 향후에 어떤 그 개호인, 즉 그 간병하는 분들의 어떤 보조가 필요하다면은 그 개호인에 대한 어떤 그 인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너무나 정형화된 손해배상 어떤 항목들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실례로 독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위자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1억 원이 지금 기본 위자료라고 그랬었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독일에서 가장 최고액으로 지금 위자료가 인정되었던 사건은 그 3살 어린 아이가 사지마비의 이런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약 7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매달 500유로씩을 더한 위자료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OECD 가입국 GDP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몇 순위 차이 안 납니다. 뭐 GDP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자, 생활 경제 수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위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다른 손해를 반영한 금액이냐?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인 compensation for pain and suffering이에요. 그 사람이 겪었던 고통과 그런 부분에 대한 위자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2011년에 7억 원이 인정된 겁니다. 다른 걸 볼까요? 다른 항목들은 다 우리나라와 조금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이런 것도 있어요. Cost for Household Assistance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피해자가 생기시면요, 특히 그분이 어떤 장애 어떤 이유를 받으셔가지고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해서 정상적인 일상 가사 행동이 좀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가족들의 아픔도 위자될 필요가, 손해배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이에요. 가사 도우미 비용이거든요.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어떤 몸의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러면요, 가사 활동하는데도 다른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희생이 강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 희생 비용에 대해서도 독일은 손해 항목을 잡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특이할 점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부럽습니다. 직업 재활 비용이 인정이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활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뭐 정형외과적인 어떤 상해를 입은 경우, 혹은 그 재활에 의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경우 뭐 향후 치료비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인체에 관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직업적인 어떤 부분의 재활까지도 손해로 포함한다는 항목이에요. 얼마나 손해가 세분화되어 있고 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독일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지금 그 독일의 예와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요,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위자료가 잠정적으로는 인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사건은 화해 권고로 끝난 사건이었는데요. 최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서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제 증액이 되었었지만, 그 부분의 어떤 증액 논리가 이런 사건에서는 특수위자료가 인정돼야 된다는 강한 주장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손해 금액이 조금 늘어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코 손해의 디테일한 한 면을 살펴서 인정된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지금 교통사고 피해자, 항상 제가 피해자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어떤 아픔을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를 우리 법원이, 우리 법 제도가 제대로 배상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예를 좀 들어보면서 제가 수행했던 사건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지루하셨지는 않았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사건, 이슈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김주표 변호사였습니다.